안녕하세요. 빌딩 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마스터입니다. 최근에 댓글도 그렇고 저희 이미지 자체가 그런지 디벨롭을 하면은 이제 오를 것이다,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 그런 이제 댓글들이라든지 그런 글들을 좀 봐가지고 저희가 무작정 그렇게 상승론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투자를 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된 게 있는데 기존 매매가보다 좀 하락해서 좀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아, 본인이 샀던 것보다 더 밑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자료 조사하고 거래가 되는지 저희도 이제 막 다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다가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위치가 그 언주역입니다. 언주역. 이 거래 사례를 보고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100억짜리가 이제 매각이 됐는데 23년 9월 얼마 안 됐네요. 이게 최초에 그 27년 9월에 이제 거래가 돼서 30억에 이 대지를 매입을 하셔서 디벨롭을 하셨겠죠. 이제 토임대를 맞춰놓고 2억 5천에 임대료가 한 2천만 원 되고 관리비가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한 2,500 정도 나오는 건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맞춰놓고 22년 5월에 매각이 된 거지. 이때면 이제 불장 끝 무렵, 이때 당시 금리가 아마 한 4%대 정도 됐을 거예요. 평당 1억 4,100만 원에 이제 103억에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23년 9월에 100억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됐네요. 이거는 매매가로 치면 3억을 손해를 보신 거고, 취등록세도 있고 중개보수도 있고 각종 비용들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진짜 거의 뭐 한 7, 8억 정도는 손해 보시고 이제 매각을 한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아니 7, 8억이나 손해를 봤는데 팔아버렸다고요? 네, 파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축건데 제가 등기를 껴보니까 그 전 소유주가 신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신탁을 쓸 때는 최대 레버리지 80% 대출 받을 때 4%대 이율로 이제 받았을 거예요. 점점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3년 9월 아마 이때 변동하셨을 거예요. 변동을 하시고 이 5월 사고 나서 그때부터 금리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고 22년 12월 그리고 23년 1월 됐을 때가 6% 7%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한 5%에서 5% 초반 중반 정도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이분께서 2022년도 5월에 103억에 매수를 하시면서 신탁을 하시면서 80% 대출했으면은 80억 4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4%대 이자면은 나가는 이자가 한 2,7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 월세 받아서 내가 뭐 똔똔 되는 수준이라도 어쨌든 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갖고 있다가 이제 뭐 매각을 해도 되겠지.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구조라도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5%, 뭐 5.5%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자가 말이 안 되게 올라갑니다. 5.5로만 계산을 해보니까 3,685만 원이에요. 그럼 달달이 얼마가 까지는 겁니까? 1,000만 원 이상이 이자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세금 내셔야 되죠. 재산세 내셔야 되시죠. 뭐 이런 세금까지도 이제 합치다 보니까 못 버텨서 샀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이제 매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내가 1,000만 원 정도 그래 감당해서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지내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가져가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분이 임대료를 그동안 밀리셨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임대료가 들어와도 1,000만 원 이상 마이너스인데 3,000만 원 이상씩 계속 이제 매달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지 않으셨을까. 세 달이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렇게 10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부자라고 하잖아요. 야 그럼 100억 부자가 한 달에 1,000, 2,000 더 내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말이 또 악플들이 있는데 부담 되시나요? 그죠.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나가야 된다 하면 네. 그걸로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 학원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원 1년치비 나오잖아요. 우리 1년치 우리 집에서 먹는 식비, 동안 사야 될 옷들, 그리고 거기서 2달 더 밀리면은 네, BMW 5 시리즈 나옵니다. 네. 여기 이 소유주분도 아마 몇백만 원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건데 이게 뭐 1,000만 원이 까지는 수준에서 갑자기 임대료 밀리니까 3,600 거기까지만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이 소유주분도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월 1억을 벌었는데 갑자기 5천밖에 못 벌어. 근데 막 3천을 내야 돼.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손해보고 파신 거면은 좀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례를 보면서 아, 정말 잘 사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싼 거 사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사더라도 공차 관리 안 되고 시설물 관리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이분은 100억에 왜 샀을까요? 제 생각인데요.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토임대를 재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임차인이 빠진 걸로 저는 보여줬거든요. 근데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억에 3,600에 지금 임대를 재구성하고 있고 아마 대출을 많이 안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더라도 조금 적은 받으시고 네,
임대료보다는 이자가 훨씬 적게 나가게 세팅을 해놨고 이분이 예를 들어 1년, 2년이 지나서 금리가 지금 5%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2년 뒤에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3%, 뭐 중후반까지만 떨어지게 되면은 이 건물은 수익률이 엄청난 건물로 변신하거든요. 이전에 매입하신 분이 평당 신축 건물 1억 4천에 매입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신축 건물을 평당 1억 3천만 원대에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부터가 정말 초급매로 매입을 하셨다는 거. 네, 지금 1억 2천 평당 그리고 1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이 상가 건물이 1억 7천에 나와 있고 오래된 다가구가 지금 1억 2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축급 건물이 1억 3천에 이제 매각이 됐잖아요. 금매로 잡아가지고 9천만 원 정도 부지를 환상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걸 멸실을 시키고 새로 설계해서 건물을 다 짓고 그리고 1년치 이자 비용을 내고 각종 취득록세 내고 하면은 진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1억 7천, 8천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뭐 평당 엄청 싸게 한 3, 4천 정도는 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사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임차료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실이 날 위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사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평당가가 저렴하고 새롭게 좀 이제 세팅해서 다시 임차를 맞출 그런 생각으로 사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만 극복을 하면 돈이 벌린다는 걸 보이시고 하는 거네요. 한 수압 보신 거 아니고 저분 한 두세 수압 보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언주 위인 노년이잖아요. 이쪽 동네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는 게요. 강남에서 4개의 역을 끼고 있습니다. 네, 노년역과 학동역 그리고 9호선 언주역과 신노년역 여기를 이렇게 십자가로 자릅니다. 우선 이제 요 지역, 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에서 굉장히 활발한 먹자 상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두 번째 노년역 주변 같은 경우는 중소형 사무실과 그리고 이제 주거, 원룸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자재에 관련된 사무실과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은 강남 최대 가구 거리가 있죠. 수입 가구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 가구, 집의 인테리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주역 지역. 여기 이제 대로변으로는 병원들 많이 네, 있고 안쪽에는 여기도 중소형 사무실하고 이제 원룸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 요 부위를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언덕 경사가 너무 심하고 두 번째 골목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방 통행이 많아요. 이 세 가지가 주거를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빌딩을 다루기 때문에 상가적으로 봤을 때 상업용 뭐 상가가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고 언덕이 있으면은 직원들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언덕 지역은 제가 진짜 나오면 웬만하면 안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누군 같은 실패고 누군 같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대표님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이 투자에 있어서 그 운과 때와 그리고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분도 분명히 80% 대출 받아서 샀을 때 진짜 올라갈 거 생각하시고 리스크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 놓으셨을 건데 때와 운이 안 좋았다라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 남들 다 살 때 여기 사야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됐을 때 어느 지역에 좋은 투자를 할까를 좀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공부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분이 저거 매입했을 당시가 진짜 최고 불장에 올라서 활활 타올라서 진짜 많은 분들이 건물 안 사면 진짜 이상한 것처럼 너도 나도 건물 살 그럴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 때 샀던 결과물이 지금 와서 이런 결과물을 낳았고 지금 이 안 좋고 막 전쟁이 터지고 고금리고 이런 상황에 이제 저걸 매수하신 분의 결과는 우리가 1년 뒤나 2년 뒤에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몰릴 때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야 된다. 그리고 안 될 때 막 이렇게 어렵다 일 때는 그 위기가 기회를 어디서 찾을지. 그렇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지금 저기는 약간 다 지어진 걸, 통임대 된 거를 완성품을 산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은 디벨롭을 하는 거잖아요. 디벨롭은 좀 더 그 리스크가 좀 더 줄을까요? 어찌됐든 최초 공급자잖아요. 저 상황에서 보면은 2017년 9월에 30억에 사신 분께서 103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저희 빌딩 진영쌤은 이쪽입니다. 이겁니다. 최초 30억 거래. 저희는 여기에서 이 뒤에 103억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빌딩 진영쌤이 하는 역할이고요. 약간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최초 오래된 거 매입해서 다 꾸며서 매각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벨롭이 꼭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세보다 정말 싸야 되고요. 그렇죠. 요즘 막 금리도 높고 공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 싼 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나중에 재매각하는 비용들을 정말 내가 꿈꾸는 최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100억 받을 수 있지만 한 90억 정도에만 팔겠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조금만 접근하시면은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영끌보다는 좀 자금적인 그렇죠. 여유를 남겨두시고 마음적인 여유를 하시고 조금 안 좋은 시기가 있을 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실패 없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거래 사례를 놓고 이제 과연 잘했나 잘못했나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진짜 이 투자에 있어갖고는 정말 철저한 공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기도 잘 만나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항상 들으시고 진짜 다들 성공한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모두 성공시켜서 정말 좋은 사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